오늘 밤 당신과 제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인생 전체를 뒤바꿔 놓은 칼 융의 깊은 통찰에 대한 이야기죠. 오랫동안 저는 타인의 기대에 맞춰 가면을 쓴 채 제 자신을 잃고 살았습니다. 사랑한다는 건 끊임없이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고, 누군가와 연결되기 위해서는 제 마음속에 그 사람의 자리를 온전히 내어주어야 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융은 제게 전혀 다른 진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도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모님, 연인, 헤어진 사람, 아이들, 친구, 심지어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나 제가 깊은 인상을 남기려고 애쓰는 그 어떤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처음엔 이 말이 너무 차갑고 낯설게 느껴질 겁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누군가가 당신의 머릿속을 지나치게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투사에 불과하며 당신 스스로 자신의 힘을 내어주고 있는 것일 뿐이죠. 저 역시 수년 동안 강박적인 생각과 끝나지 않는 정신적 굴레 속에서 지독하게 방황했습니다. 지금 이 고요한 시간 속에서 당신이 그 낡고 지치는 패턴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제가 융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누군가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할 때 우리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 과거의 모습을 통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늘 다른 사람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전전긍긍했고, 낮에 나눈 대화들을 밤새도록 곱씹었으며 그 사람의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착각했었죠. 하지만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그저 투사에 불과했습니다. 투사란 내 무의식 깊은 곳에 억눌려 있던 감정이나 억압된 두려움, 채워지지 않은 욕망, 그리고 어두운 그림자를 꺼내어 마치 그것이 다른 사람의 것인 양 더 씌우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잠 못 이루는 밤마다 누군가의 행동을 해독하려 애쓰고 그 사람이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예측하려고 머리를 쥐어짜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이 만들어낸 투사체를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그 사람의 허상.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당신 스스로 지어낸 이야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상대방이 아닌 철저히 당신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제 여정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그 사람은 결코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제 상처와 불안이 빚어낸 정교한 허상이었고, 제가 그 허상에 매달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현실과의 거리는 아득하게 멀어지기만 했습니다. 융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대신 우리 스스로 부여한 의미와 이야기들로 포장된 투사체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 정신적 구조물들은 상대방이 아니라 제 안에 숨겨진 무의식의 풍경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울이었죠. 누군가에 대한 생각을 도저히 멈출 수 없을 때 저는 고통스럽게 스스로에게 물어야만 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안에 어떤 조각을 저 사람에게 투사하고 있는가? 내가 저 사람에게서 찾고자 하는 혹은 두려워하는 내 자신의 모습은 대체 무엇인가? 융이 꿰뚫어 본 진실은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쏟아붓는 그 거대한 에너지는 정작 우리 자신의 삶을 돌보아야 할 소중한 생명력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제하거나 이해하려고 밖으로만 내돌렸던 그 잃어버린 에너지를 이제는 텅 빈 제 자신에게로 다시 거두어들여야만 했습니다. 그 소중한 에너지는 타인에게서 온전히 회수되어야만 합니다. 저 역시 오로지 타인에게만 맞춰져 있던 시선을 돌려 제가 진정 누구인지 발견하는 개성화의 여정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늘 주변 사람들의 기분을 살피고 타인의 감정을 관리하는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만
사랑받을 수 있고 안전해질 수 있다는 생존 전략이 뼛속 깊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죠. 제 아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허락되지 않은 금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된 제게 그 낡은 생존 방식은 끔찍한 공허함만을 남겼고 저를 참된 자아로부터 끝없이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융은 이런 상태를 가리켜 참여신비라고 불렀습니다. 저 자신이 다른 사람과 심리적으로 너무 깊게 융합된 나머지 어디까지가 저이고 어디서부터가 타인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게 된 끔찍한 경계상실의 상태 말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 독립된 존재라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 타인의 거울 속에 비친 가짜 자아에만 매달려 제 삶을 허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누군가와 그토록 깊은 참여 신비의 상태에 빠져 그 사람 생각만으로 하루를 보낼 때 저는 그것이 운명적인 관계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상대방과 건강하게 연결된 것이 아니라 그저 끈적하게 얽혀 제 자신을 잃어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융은 참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화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의 승인이나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내면의 중심. 즉, 타인과 완벽히 분리된 나만의 자아를 가져야 한다는 뜻이죠. 만약 당신이 상대방을 예측하고 통제하려는 시도에 모든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면 결코 그 독립된 자아를 피워낼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과 저는 그 집착의 에너지를 끊어내야 합니다. 누군가를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진정한 보살핌은 강박적인 생각 속에서는 결코 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내 투사 없이 맑은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상대방 안에서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우리가 투사를 거두어들이는 혹독한 작업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타인을 제 마음속 우주의 중심에 두는 일을 멈추고 그 모든 시선을 제 안의 어둠과 빛으로 돌렸을 때 비로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생각을 멈추면 마치 그 사람과의 연결고리마저 영영 끊어져 버릴 것 같아 두려웠던 때도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정신적 몰두만이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끈이라고 착각했었죠. 하지만 융의 통찰은 정반대의 진실을 가르쳐줍니다. 누군가에 대해 집착하며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머릿속으로 지어낸 그 사람의 이미지가 거대해질수록 현실의 그 사람과는 끝없이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당신이 투사라는 색안경을 낄수록 당신은 상대방이 아닌 당신 자신의 심리와 섀도우 복싱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당신도 저와 같은 가능성을 품어보시길 바랍니다. 타인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덜어내는 것이 오히려 당신의 관계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그 놀라운 가능성 말입니다. 상대를 억지로 해석하고 예측하려 들지 않을 때 우리는 거짓된 환상에서 깨어나 눈앞의 사람을 온전히 마주할 수 있는 진짜 여백을 갖게 됩니다. 밖으로만 쏟아져 나가던 그 거대한 에너지가 마침내 제 안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난생 처음으로 제 자신의 내면과 상처 그리고 진짜 욕망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개성화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껍데기뿐인 가짜 자아를 벗어던지고 외부의 사건이나 타인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을 세워 나아가는 경이로운 각성의 여정이죠. 이 여정을 걷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허비하던 내면의 에너지를 단호하게 끊어내고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 자신에게 가장 깊은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결코 차갑게 마음을 닫거나 무심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완전히 다른 차원의 관계 맺기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타인과 나를 병적으로 섞어버리지 않으면서도 함께 머무는 법을 배우고
내 영혼의 중심을 지키면서도 상대를 깊이 사랑하는 법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역설적인 거리가 오히려 우리를 진정한 친밀감으로 이끌어줍니다. 참된 사랑이란 서로를 잃어버리며 하나로 뒤엉키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궤도를 도는 온전한 두 개의 우주가 만나 눈부시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우리 중 누구도 내면의 나에게 집중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거짓된 자아의 가면을 쓴 채 사랑이란 그저 끊임없이 타인에게 시선을 맞추는 것이라 믿으며 살았습니다. 누군가를 아끼고 관계를 맺으려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내가 아닌 그 사람을 두어야 한다고 착각했죠. 특히 어린 시절 일관된 사랑을 받지 못해 내면의 상처를 안고 자란 사람들에게 타인에 대한 집착은 관계를 통제하려는 절박한 몸부림이 됩니다. 내가 상대방을 완벽히 파악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미리 채워주면 나를 떠나지 않고 사랑해 줄 것이라는 두려움 섞인 환상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카를 융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진실을 속삭입니다. 진정한 안정감은 타인을 향한 집착과 통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무너지지 않을 만큼 단단한 자아를 구축할 때 비로소 찾아온다고 말이죠. 누군가 나를 실망시키거나 내 곁을 떠난다 해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세워야 합니다. 타인에게 빼앗겼던 에너지를 온전히 나에게로 되돌려 놓으세요.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이 순간 나만의 진실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만이 어둠 속에 숨겨진 진짜 나를 마주하게 하고 잃어버린 자아의 중심을 다시 세우게 만들어줄 유일한 열쇠입니다. 만약 당신의 모든 에너지가 항상 타인을 향해 뻗어 있다면 결코 이런 깊은 내면의 질문에 닿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 과거에는 언제나 밖을 향해 더듬이를 세운 채 타인의 표정을 읽고 그들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을 조종하려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혼을 갉아먹는 일입니다. 스스로의 삶에 진정으로 머물지 못한 채 끊임없이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텅 빈 방식일 뿐이죠. 그래서 오늘 밤 당신과 내가 이 무거운 가면을 내려놓고 함께 작은 연습을 하나 시작해보려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무의식적으로 누군가를 향해 달려갈 때 그 순간을 가만히 알아차려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의도를 분석하고 조바심을 내기 시작할 때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그저 부드럽게 시선을 거두어 보세요. 아, 내가 또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가볍게 속삭인 뒤 온전한 주의력을 다시 당신의 호흡과 몸, 그리고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마법이 아닙니다. 알아차리고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이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당신은 무의식의 어둠 속에 가라앉아 있던 자신의 패턴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특정 사람에게 얼마나 과도한 에너지를 빼앗기고 있었는지, 어떤 불안이 당신의 강박적인 생각을 스위치처럼 켜버리는지 비로소 맑은 눈으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던 그 패턴들을 더 선명하게 바라볼수록 당신은 마침내 그것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게 될 것입니다. 끝없는 강박의 고리에 빨려 들어가는 대신 스스로의 의지로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선택권을 주게 되는 것이죠. 카를 융은 이것을 의식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의식의 늪에 빠져 기계적으로 반응하던 삶에서 벗어나 자신의 숨겨진 그림자를 똑바로 인식하는 일입니다. 융이 믿었던 것처럼 이 의식의 깨어남은 곧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당신을 지배하던 해묵은 상처의 패턴으로부터의 자유, 영혼을 갉아먹던 강박적인 타인에 대한 집착으로부터의 자유 말입니다. 물론 이 자유가 하룻밤 사이에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과도하게 몰두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나 유대감이 아니라 내면의 결핍을 상대에게 투사하는 뼈아픈 자아상실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타인을 향했던 무의식적인 투사를 거두어들이고 흩어졌던 당신의 에너지를
다시 당신의 중심축으로 불러 모으십시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너무나도 가치 있는 여정입니다. 이 짙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은 채 타인과 진실하게 연결될 수 있는 더 단단하고 온전히 깨어있는 진짜 당신을 만나게 될 테니까요. 그러니 오늘 밤에는 그저 가만히 알아차리는 것에서부터 이 여정을 시작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습관적으로 타인의 생각에 매달려 있는지, 그 생각들이 내 마음에 어떤 날카로운 자국을 남기고 있는지 말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통제할 수 없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 당신의 몸이 얼마나 긴장하고 굳어지는지 감각의 끝을 열어 느껴보세요. 그리고는 다시 당신의 호흡이 머무는 곳, 바로 지금 이 순간으로 부드럽게 돌아오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오늘 밤 당신과 내가 억지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속마음을 꿰뚫어 볼 필요도, 망가진 관계의 원인을 짚어낼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온전한 당신 자신과 함께 머무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이 뒤바뀌는 위대한 여정의 출발점이니까요. 이제 짓누르던 생각의 짐을 내려놓고 무거운 마음을 쉬게 하세요. 머릿속이 고요해지도록 허락하고 불쑥 누군가에 대한 생각이 떠오른다면 그저 다정하게 당신의 시선을 다시 내면으로 이끌어오면 됩니다. 당신은 지금 여기에 존재하며 숨을 쉬고 있고 살아 숨쉬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타인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이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 오직 지금, 오직 여기만이 진실입니다. 잃어버린 카를 융이 깊이 이해했던 그 진실을 이제는 당신도 조금씩 가심으로 느끼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그저 쉬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있는 그대로의 당신과 함께 머무르기만 하면 됩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소음은 잠시 미뤄두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타인에게 병적으로 집착하는지에 대해 윰은 또 하나의 날카로운 진실을 짚어냈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상대방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내면에서 필사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그림자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꽉 차 있을 때 그들의 행동을 분석하고 끊임없이 과거의 대화를 곱씹고 있다면 당신은 사실 자신 안의 불편한 진실을 회피하기 위해 그 생각들을 방패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뼛속까지 시린 당신의 외로움일 수도 있고 해묵은 두려움이나 슬픔, 억눌린 분노나 수치심일지도 모릅니다. 타인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끔찍한 공허함일 수도 있죠. 융은 타인을 향한 이런 감박적인 몰두가 결국 내면의 그림자를 직면하지 않으려는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라고 말합니다. 타인을 파악하는 데 에너지를 쏟는 한 텅 비어버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런 당신의 상처를 바라볼 때는 차가운 자책이 아니라 한없는 연민과 다정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이 이토록 타인에게 매달렸던 것은 결코 당신이 나약하거나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아마도 아주 오래전 어린 시절의 어느 서늘한 순간에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은 위험하며 심지어 깊은 고통을 부른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학습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신이 간절한 필요를 말했을 때 차갑게 묵살당하거나 벌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있는 그대로의 여린 감정을 드러냈을 때 유난을 떤다며 상처받았을 수도,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고자 했을 때 이기적인 아이라는 낙인이 찍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살아남기 위해 자신을 지우고 타인에게 시선을 맞추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들의 기분을 파악하고 비위를 맞추며 스스로를 쓸모있는 사람으로 포장하는 슬픈 생존 공식을 만든 것이죠. 세월이 흘러 이미 어른이 되었고 과거의 위협은 모두 사라졌음에도 그 지독한 그림자의 패턴은 여전히 당신을 올가매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자동 반사적으로 타인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만 쏠려 정작 자신에게는 단 한 줌의 다정함조차 내어주지 않습니다. 카를 융은 이것을 진정한 자아로부터의 위험한 분리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말하는 자아란 당신이 진짜로 원하고 느끼는 것을 알고 있는 가장 순수하고 폭발적인 생명력을 지닌 본질입니다. 하지만 타인의 시선에만 묶여 있을 때 당신은 내면의 목소리를 잃어버린 채 외부의 자극에 기계적으로 반응하며 끌려다니는 껍데기의 삶을 살게 될 뿐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타인의 잣대에 맞춰 자신을 이리저리 잘라내고 구겨 넣으며 살아왔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상대의 기분에 따라 널뛰고 당신의 평화는 그들의 얄팍한 인정에 기대어 있으며 당신의 존재 가치는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매번 무너지고 세워지기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타인의 마음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기에 이것은 언제 부서질지 모르는 모래성 위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끊임없이 분석하고 그들의 다음 행동을 완벽하게 예측하려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사람들은 그들 각자의 본성대로 움직일 뿐입니다. 애초에 당신이 짊어질 수 없었던 타인의 삶이라는 무게를 통제하려다 결국 상처투성이로 남겨지는 것은 당신 자신입니다. 여기서 카를 융은 우리에게 아주 무겁고도 서늘한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그 모든 집착의 스위치를 단숨에 꺼버린다면 과연 무엇이 남게 될까요? 그들의 숨은 의도를 파헤치고 불안해하던 텅 빈 자리에 남는 것은 당신이 평생을 바쳐 도망치려 했던 당신 자신의 서늘한 맨얼굴입니다. 타인에 대한 집착으로 시끄럽게 덮어두었던 지독한 공허함, 깊은 슬픔과 억눌린 분노, 그리고 뼈가 시리도록 외로운 내면의 어둠이 그제야 입을 벌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은 맨몸으로 가시밭을 걷는 것만큼이나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입니다. 타인이라는 편리한 도피처 없이 캄캄한 무의식의 거울 앞에 서는 것, 그곳에 비친 상처 입은 진짜 나와 눈을 맞추기 위해서는 당신 인생을 건 가장 처절하고 위대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는 내 삶이 통째로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그 서늘한 순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수십 년 동안 나는 내면의 불편함으로부터 도망쳤고 진짜 내 모습이 지르는 소리 없는 비명을 완벽하게 칠해진 가면 아래 깊숙이 묻어두었습니다. 내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칼 융의 통찰은 바로 그 짙은 어둠 속에서 나를 찾아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피하려 했던 바로 그 그림자 속에 진정한 자유로 가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생각에 내 모든 에너지를 갖다 바치면서 자유로워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기꺼이 나 자신을 향해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마침내 텅 빈 내면을 직면했을 때 나는 그곳에 있는 것이 그의 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나 자신일 뿐이었습니다. 내가 억눌러왔던 감정, 숨겨왔던 욕구, 그리고 깊이 감춰진 인간적인 두려움들이었죠. 융은 이 과정을 개성화하라고 불렀습니다. 가족과 사회의 기대, 나에게 더 씌워진 투사들을 찢어내고 내 삶의 진정한 중심으로 돌아가는 뼈아프고도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평생 배워왔던 모든 것을 완전히 백지화해야 합니다. 과거의 나는 내 모든 에너지를 타인에게 쏟아붓는 것만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든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면으로 호기심을 돌리고 나 자신에게 정신적 에너지를 쓰는 것은 마치 이기적인 범죄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역할에 너무 깊이 길들여진 나머지 내 상처를 들여다보는 것조차 지독한 나르시시즘처럼 여겨졌죠. 하지만 융의 가르침은 내 그런 착각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나 자신을 철저히 방치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돌볼 수 있겠습니까?
밤잠을 설치며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병적으로 짐작하고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나를 갉아먹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면에 깊게 자리 잡은 통제에 대한 갈망이었고 내 공허함을 채우려는 처절한 투사였을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돌봄은 오직 내면이 차고 넘칠 때만 가능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잃지 않고도 타인과 함께할 수 있을 만큼 내면의 기반을 단단하게 다져야만 비로소 타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잡한 미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나는 내 시선의 방향을 완전히 뒤집어야만 했습니다. 평생을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이 지금 어떤 기분인지 강박적으로 살피는 데 바쳤지만 이제는 그 집요한 질문들을 내 안으로 돌려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 무엇이 이 죽어버린 내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까? 타인에게 쏟았던 그 엄청난 집중력을 마침내 나 자신에게 돌렸을 때 이 질문들은 나를 진짜 집으로 안내하는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잃어버렸던 나를 다시 발견하는 것은 세상의 법칙을 바꾸는 것과 같았습니다. 내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뿌리 깊게 깨닫고 나니 끊임없이 외부의 인정을 갈구하던 그 지독한 허기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통제할 필요도 없어졌죠. 여기서 융이 말한 가장 아름다운 역설을 경험했습니다. 타인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수록 오히려 내 관계들은 훨씬 더 깊어지고 진실해졌습니다. 결핍이 아니라 온전함에서 비롯된 만남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된 자아의 껍질을 깨부수는 것은 하룻밤의 마법처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독하게 반복적이고 고통스러운 작업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집착하던 평생의 습관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끈기와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융의 이론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트라우마로 얼룩진 뇌의 회로를 실제로 다시 연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싸움이었으니까요. 진짜 훈련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 바로 알아차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또다시 누군가의 표정을 분석하거나 과거의 대화를 곱씹으려고 맹렬하게 요동칠 때마다 나는 그저 그 순간을 포착해야 했습니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거나 억지로 생각을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아, 내가 또 나를 버려두고 타인에게 빠져들고 있구나 하고 조용히 관찰할 뿐이었죠. 그 짧은 알아차림의 틈새에서 비로소 자유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 강박적인 생각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존재하는 고요한 관찰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 다음 주의력을 천천히 내 호흡과 감정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과정이 마치 낯선 외국어를 억지로 흉내내는 것처럼 몹시 기계적이고 어색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물론 내 마음은 끊임없이 반항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걱정하고 그들의 생각을 분석하던 그 익숙하고도 파괴적인 혼돈 상태로 당장 돌아가고 싶어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것이 오랫동안 트라우마와 싸워온 내가 아는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외부 세계로 끌려가던 내 주의력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내면의 어둠 속으로 끌고 올 때마다 나는 내 머릿속에 완전히 새로운 길을 내고 있었습니다. 타인의 기대에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것 외에도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사실을 무의식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 고통스러운 훈련을 반복할수록 과정은 조금씩 수월해졌습니다. 타인에 대한 강박적인 생각이 나를 완전히 집어삼키기 전에 훨씬 더 일찍 그 고리를 끊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치유되기 위해 나는 가장 뼈아픈 질문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나는 도대체 왜 이토록 타인에게 집착했던 것일까요? 그 강박은 내게 어떤 어두운 보상을 주고 있었을까요? 아주 오랫동안 그 집착은 나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비참한 착각을 주었습니다. 내 머릿속에 그들이 존재하는 한
나는 이 끔찍한 고독을 느끼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그것은 또한 상실의 슬픔을 회피하기 위한 가장 완벽한 맞추지였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분석하는 동안만큼은 내가 잃어버린 내 자신의 조각들을 애도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대목에서 스스로에게 가장 잔인할 정도로 솔직해져야만 합니다. 나는 이미 끝이 나버린 관계, 혹은 나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사람들의 텅 빈 현실을 직면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환상을 만들어내며 현실을 외면하려 했던 것이죠. 타인에 대한 그런 병적인 집착의 밑바닥에는 사실 위로받고 싶고 안심하고 싶고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다는 지극히 당연하고 절실한 욕구가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타인을 통제하려는 머릿속의 환상은 결코 그 굶주림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연결은 누군가를 머릿속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현실에서 서로에게 온전히 머물 때만 가능합니다. 진정한 통제력은 타인의 마음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반응과 경계를 단단하게 지켜내는 데서 옵니다. 그리고 진정한 위로는 누군가의 연락을 강박적으로 기다릴 때가 아니라 웅크린 내면의 아이를 내 품에 끌어안을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그래서 나의 연습은 철저히 내 삶의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외롭다면 타인에게 매달리는 대신 그 고독의 한가운데로 기꺼이 걸어 들어갔고, 위로가 필요하다면 나 자신을 직접 달래주었습니다. 그것은 환상을 부수고 차가운 현실의 맨 얼굴을 똑바로 쳐다봐야 하는 무섭고도 외로운 작업이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의 깊은 고통을 마취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짓을 당장 멈춰야만 했습니다. 가공되지 않은 날것의 감정들이 나를 관통하며 활활 타오르도록 온전히 내버려 두어야 했습니다. 융은 이토록 잔인할 만큼의 정직함과 현실에 대한 직접적인 직면만이 산산조각난 우리의 정신을 치유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환상 속으로 도망쳐서는 결코 치유될 수 없고 자신의 그림자를 외면하면서 성장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타인에 대한 끝없는 집착의 굴레를 끊어내고 마침내 내면으로 완전히 돌아섰을 때 그곳은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숨이 멎을 듯한 아름다움과 살을 찢는 듯한 고통, 깊은 혼란과 날카로운 명료함이 한데 뒤엉켜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거친 파편들은 온전히 나만의 것이었습니다. 내가 억눌러왔던 기쁨, 화산처럼 터질 듯한 분노, 헤아릴 수 없는 슬픔, 그리고 처절한 갈망까지 말입니다. 이 감정들은 세상의 허락이나 타인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를 방치하고 떠났던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이제 내 흩어진 에너지를 되찾고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 결국 끝까지 살아남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진실하고도 깊은 관계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깨어남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여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타인의 기대와 시선에 억눌려 진짜 제 모습은 까맣게 잊은 채로 살아왔죠. 하지만 혹독한 상실과 배신을 겪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나와의 관계가 단절된 채로는 그 누구와도 진짜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요. 저는 그저 제 안의 결핍을 타인에게 투사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끊임없이 그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혀 나의 모든 에너지를 내어주고는 왜 이렇게 매일 밤 지치고 공허한지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오늘 밤 당신과 저는 함께 아주 중요한 연습을 해보려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또다시 다른 누군가에게로 혹은 당신을 아프게 했던 그 사람에게로 향하려고 할 때 아주 부드럽고 다정하게 그 마음을 당신 자신에게로 되돌려 보세요. 당신의 호흡으로, 지금 당장 느껴지는 몸의 감각으로, 그리고 날 것 그대로의 감정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과정이 견디기 힘들 만큼 불편할 수 있습니다. 슬픔이나 지독한 외로움, 혹은 두려움이 밀려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도망쳤던 그 감정들은 사실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당신의 따뜻한 연민을 기다리고 있는 인간성의 일부일 뿐이니까요. 그들에 대한 생각을 멈추고 당신 자신의 살아있음과 존재 자체의 가치를 온전히 느끼십시오. 당신은 그저 여기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스스로의 관심과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오늘 밤은 이 깨달음이 당신의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도록 온전히 허락해 주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돌보기 위해 애써 어떤 자격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타임의 기준에 맞춰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만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니죠. 그저 지금 이 순간 용기를 내어 나와 함께 머물겠다는 그 의지 하나면 충분합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전부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생각들은 잠시 미뤄두고 오직 당신 자신과 호흡하며 이 낯선 고요함을 느껴보세요. 과거의 저는 끊임없이 타인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관계를 위한 최선의 노력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칼 융의 심리학을 만나며 제가 겪은 뼈아픈 진실은 생각에도 여러 종류가 있으며 그중 대부분은 우리를 파괴한다는 것이었죠. 문제의 해결책을 찾거나 새로운 경험을 소화하는 생산적인 생각은 시작과 끝이 명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타인에 대해 집착하듯 쏟아내는 생각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코 어떤 건강한 결론에도 도달하지 못한 채 그저 무한한 궤도를 맴돌 뿐입니다. 당신은 똑같은 대화를 머릿속에서 수백 번 재생하고 상대의 의도에 대해 끝도 없는 의문을 품으며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텅 빈 결론에 도달하는 그 지독한 과정을 매일같이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또다시 똑같은 파괴적인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윰은 이것을 단순한 생각이 아닌 정신적 반추라고 불렀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과거의 시간들도 유용해서가 아니라 단지 너무 익숙해서 벗어나지 못했던 강박적인 무의식의 늪과 같았죠. 타인에 대한 이런 끊임없는 반추와 집착의 근저에는 거의 항상 깊은 불안이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거절하고 떠나지는 않을까? 내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 근원적인 두려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이 견딜 수 없는 불안을 생각이라는 도구로 해결하려고 미친 듯이 발버둥칩니다. 모든 각도에서 상황을 분석하고 그 사람의 숨겨진 의도를 파악해내면 마침내 안전해질 거라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반언컨대 그런 방식으로는 결코 그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안의 진짜 원인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내면의 깊은 불안정성과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상처 입은 자아에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머릿속을 헤집고 다니는 것으로는 결코 이 내면의 구멍을 메울 수 없습니다. 오직 억눌린 당신의 진짜 자아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정체성을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다시 쌓아 올릴 때만이 우리는 이 불안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불안을 느낄 때마다 그 해결책이 항상 외부의 상대방에게 있다고 믿도록 길들여져 왔습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그 거짓말에 속아 제 인생을 낭비했죠. 상대방이 끊임없이 나를 안심시켜주기를, 자신의 행동을 고치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명해주기를 애타게 바랐습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타인에게 그런 확신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가장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은 나의 감정과 내면 상태를 결정할 수 있는 통제권을 완전히 타인의 손에 넘겨버리는 자해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나는 결코 괜찮아질 수 없다는 그 끔찍하고 불가능한 함정에 스스로를 빠뜨린 셈이죠. 우리는 결코 타인을 통제할 수 없으며
오직 나 자신만을 통제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에 대해 더 많이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의 끊임없는 확신 없이도 불확실성을 묵묵히 견뎌낼 수 있는 단단한 내면의 안전기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직면의 과정은 내가 지금 생산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강박적인 반추의 늪에 빠져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며칠, 몇 주, 혹은 몇 달째 아무런 결론 없이 맴도는 똑같은 생각의 굴레에 갇혀 있다면 이제는 스스로에게 단호하게 물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또다시 그 무의미하고 파괴적인 반추의 늪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행동은 그저 멈추는 것입니다. 억지로 생각의 꼬리를 잘라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의 주의를 아주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겁니다. 당신의 호흡, 당신의 신체 감각, 그리고 당신이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의 현실로 말이죠. 융은 인간의 정신 깊은 곳에 스스로를 치유하는 자연스러운 지혜와 직관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강박적인 생각들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을 멈춘다면 그 소음들은 서서히 힘을 잃고 잦아들 것입니다. 반대로 그 끔찍한 생각의 꼬리를 계속해서 물고 늘어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뇌에 나는 타인에게 의존하고 집착하는 사람이다. 나는 파괴적인 패턴을 더 깊이 각인시킬 뿐입니다. 이 지독한 거짓자아의 패턴을 깨기 위해서는 부드럽고 일관된 자기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반추의 늪에 빠질 때마다 수백 번이고 다시 당신 자신에게로 현재의 삶으로 의식을 데려오십시오. 이 고통스러운 과정에서 융이 깨달은 한 가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타인에 대한 집착을 거두어들이는 순간 당신의 마음과 삶에 거대한 공간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빈 공간은 처음에는 숨막힐 듯 낯설고 두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당신은 평생 동안 타인에 대한 걱정과 집착, 그리고 사회적 기대에 부음하려는 지독한 강박으로 그 공간을 꽉꽉 채워왔습니다. 제3도 정확히 그랬죠. 거짓된 페르소나로 빚어낸 가면을 쓰고 남들의 시선으로만 내 안을 채웠기에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난 후 찾아온 적막은 숨이 멎을 듯한 공허함과 뼈저린 외로움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어둠 속에 나 홀로 덩그러니 남겨진 그 느낌은 미칠 듯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융은 이 공간을 다른 사람이나 무의미한 자극으로 황급히 채우려 들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도망치지 말고 그 서늘한 공허함 속에 가만히 머물러 보십시오. 타인에 대한 소음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내 안에서 과연 무엇이 피어오르는지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 깊은 침묵 속에서는 그동안 두려워 회피해왔던 진짜 내 감정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방향성, 그리고 거짓 자아 아래 깊이 파묻혀 있던 폭발적인 진짜 에너지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낭글에 대한 집착을 모두 버렸을 때 찾아오는 이 텅 빈 공간은 사실 무의미한 폐허가 아니라 새로운 나를 탄생시킬 가장 비옥한 투양입니다. 융은 이를 빈 공간의 잠재력이라고 불렀죠. 이 불편함을 묵묵히 견뎌낼 때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 역시 과거에는 이 과정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강박적인 생각이라는 익숙한 방어막 없이 텅 빈 고독 속에 홀로 앉아 나 자신을 온전히 마주하는 일 말입니다. 타인의 시선과 행동에 얽매여 있던 집착을 멈추는 순간 내가 그토록 외면하고 도망치려 했던 끔찍한 상처들이 날카롭게 밀려왔습니다. 지독한 외로움,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깊은 슬픔과 분노, 그리고 뼈아픈 수치심까지 모든 감정들이 거침없이 수면 위로 떠올랐죠. 다른 사람을 방패 삼아 내 진짜 감정을 숨기는 일을 그만둘 때 찾아오는 고통은 정말 깊고 무겁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자 칼 융이 통찰했듯 우리가 끝내 느끼지 않고 억눌러둔 감정은 결국 심각한 불안과 강박이라는 파괴적인 증상으로 변해 우리를 무의식의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 고통스러운 감정들은 더 이상의 억압이 아니라 당신의 따뜻한 주의와 온기를 필요로 합니다. 타인에게 끊임없이 투사하던 에너지를 거두어들이고 온전히 내 안의 어둠과 고요히 머물러야만 비로소 진정한 해방이 시작됩니다. 당신과 나, 우리가 잃어버린 진정한 자아를 되찾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장 연약하고 아픈 곳을 두 눈 뜨고 직면하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는 자각의 첫걸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면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타인에 대한 집착과 환상을 내려놓는 데에는 아주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이유가 존재합니다. 거짓된 자아로 살아갔던 과거의 나를 돌아보면 나는 누군가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머릿속으로 수백 번의 대화를 미리 연습하고 또 연습했습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말하면 나는 저렇게 대답해야지 하며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미래의 시나리오를 통제하려 발버둥을 쳤죠. 스스로는 그것이 나를 상처로부터 보호하고 관계를 준비하는 완벽한 과정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강박적인 예행 연습은 정작 그 사람과 마주했을 때 나를 철저히 생생한 현재로부터 단절시켜버렸습니다. 나는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의 진짜 목소리를 듣는 대신 내 머릿속에서 치밀하게 준비한 대본의 다음 대사만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호흡하며 존재하는 그 사람의 진실된 모습이 아니라 내 두려움과 기대가 빚어낸 환영만을 쫓고 있었죠. 이 모든 과도한 생각과 심리적 무장은 오히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연결을 가로막는 가장 거대한 장벽이 됩니다. 진짜 연결은 우리가 무거운 가면을 벗어던지고 날 것 그대로의 현재에 머물 때만 비로소 허락되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에서 수없이 반복하던 방어적인 대본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아무런 심리적 무장 없이 누군가 앞에 선다는 것은 처음엔 소름 끼치도록 두려운 일입니다. 사회와 관계 속에서 철저히 길을 잃었던 나는 사람들을 내 뜻대로 파악하고 예측해야만 스스로가 안전하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깨어남의 여정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요구합니다. 활용이 통찰했듯 타인과의 진짜 연결은 우리가 머릿속의 복잡한 톱니바퀴에서 빠져나와 생생한 현재에 두 발을 딛고 서 있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나의 짙은 불안이 만들어낸 투사와 예행 연습에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에 직관적으로 반응할 때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강박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그 순간에 나 자신을 온전히 믿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모든 상황을 미리 통제하고 대비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허락해야 합니다. 물론 이 굳건한 믿음을 쌓는 데는 뼈를 깎는 경험과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며칠씩 상대를 분석하던 낡고 병든 습관을 과감히 버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내면의 굳건한 힘으로 모두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내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 과도한 생각들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맹신했지만 그것은 완벽한 착각이자 무의식이 만든 거짓된 안전망일 뿐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 함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여다볼까요? 진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안정감은 타인의 마음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조종하는 데서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비바람이 닥쳐도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는 깊고 단단한 자기 신뢰, 그리고 타인의 가벼운 말과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묵묵히 내 중심을 지켜내는 데서 비롯됩니다. 당신의 그 소중하고 막대한 에너지를 다른 사람을 향한 두려움과 분석에 쏟아붓고 있다면 영원히 이 단단한 신뢰를 쌓을 수 없습니다. 타인에게 빼앗겼던 시선을 거두어 다시 당신 자신에게로, 당신의 내면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정말 기적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타인에 대한 강박적인 생각을 멈추는 바로 그 순간, 비로소 그들이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 과거의 깊은 상처가 투사된 두려운 괴물도 아니고, 내 지독한 결핍을 한 번에 채워줄 완벽한 구원자도 아님. 그저 있는 그대로 불안하고 불완전한 현실적인 인간으로 말입니다. 끊임없는 분석과 판단을 멈추고 그저 고요히 관찰할 수 있는 마음의 여백이 생기면 때로는 몹시 당혹스럽고 쓰라린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목숨 걸고 사랑하고 또 두려워했던 상대가 사실은 내 무의식이 빚어낸 거대한 환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혼란스럽지만 이것이 바로 거짓 자아의 껍질을 깨고 진실된 해방으로 나아가는 가장 눈부신 순간입니다. 아름다운 환상이 처참하게 무너진 자리에 남은 실제 사람과 마주하고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 어떤 달콤한 거짓말보다 훨씬 더 정직하고 현실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설령 그 진실이 너무나 뼈아파서 상대방이 내가 간절히 죽도록 필요로 하는 사랑과 존중을 결코 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잔혹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해도 말입니다. 혹은 이 관계가 이미 오래전에 독이 되어 병들어 버렸고 이제는 정말 두 손을 놓고 돌아서야 할 때라는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고 해도 적어도 당신은 이제 환상이 아닌 실제의 단단한 땅을 딛고 서게 되는 것입니다. 칼 융은 평생을 바쳐 사람들이 자신의 어두운 투사와 객관적인 현실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실제 사람이 아니라 내 무의식이 더 쉬운 투사체와 억지로 관계를 맺을 때 얼마나 끔찍하고 파괴적인 고통이 파생되는지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끓어오르는 집착과 복잡한 생각을 멈춘다는 것은 마침내 당신이 그 무거운 투사의 거울을 깨트리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제야 시야가 맑아지는 것입니다. 그 맑아진 진실이 아무리 불편하고 살을 내듯 아플지라도 우리는 오직 현실에 기반해서만 내 삶을 온전히 구원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조용히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내 안의 불안과 상처가 만들어낸 왜곡된 렌즈를 완전히 벗어던진다면 내 삶과 내 곁의 사람들의 어떤 진짜 모습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할까요? 우리가 그토록 꽉 쥐고 있던 투사의 렌즈를 벗어던지면 어쩌면 그들이 자신의 깊은 상처와 치명적인 한계 속에서도 그저 묵묵히 최선을 다해 버티고 있다는 서글픈 사실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들이 애초에 당신의 밑빠진 결핍을 채워줄 능력이 전혀 없는 평범하고 유한한 사람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직면할 수도 있겠죠. 그들이 주는 사랑의 방식이 당신이 평생을 갈구했던 형태는 아닐지라도 그들만의 서툴고 투닥한 방식으로 당신을 아끼고 있었다는 걸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미 수년 전에 생명력을 다해버린 껍데기 같은 관계를 당신 혼자 피 흘리며 억지로 끌어안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프게 인정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거기서 무엇을 보게 되든 그것은 강박적인 생각과 짙은 투사가 만들어낸 화려한 환상보다 수백 배는 더 진실에 닿아 있습니다. 거짓된 위안의 장막을 찢고 기꺼이 차가운 현실의 맨 얼굴과 마주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산산조각난 자아를 되찾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주도적인 삶을 다시 굳건히 살게 하기 위한 유일무이한 방법입니다. 물론 이 과정은 살을 애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동반합니다. 융 역시 이 어둠으로의 하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았지만 타인이라는 허상에 내 모든 무의식의 에너지를 쏟아붓는 한 우리는 결코 진정한 자아로 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만 현실로, 온전한 나 자신에게로 돌아와야 합니다. 불안은 잦아들고 마침내 잃어버렸던 내면의 힘이 다시 맥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깊고 어두운 상실의 터널을 묵묵히 지나오면 우리는 마침내 삶의 궤적을 완전히 뒤바꾸는 위대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와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기 위해
그토록 강박적으로 그들을 분석하고 내 머릿속에 가둬둘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타인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파악하려 들지 않아도 우리는 존재 자체로 충분히 안전하며 그들은 그들만의 삶을 살도록 자유롭게 내버려 두고 나는 온전한 나의 삶을 살 수 있다는 평온한 진실입니다. 상대를 통제하려는 불안과 집착 없이도 고요하고 깊은 영혼의 연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융은 이것을 건강한 분리이자 개척된 개별화의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타인의 인정이 없어도 스스로 완전한 두 사람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서로의 존재를 기뻐하며 자발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당신만의 단단한 내면의 중심을 세울 때 비로소 이런 자유로운 관계가 가능해집니다. 오늘 밤 당신은 바로 그 위대한 귀환의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집착 어린 생각이 밀려오면 그저 물끄러미 바라보고 흘려보내십시오. 그 생각에 꼬리를 물고 다시 어두운 수렁으로 끌려가지 마십시오. 그저 고요히 알아차리고 다시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오면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당신의 호흡으로, 지금 이 순간의 생생한 감각으로, 그리고 마침내 깨어난 당신의 진정한 자아로 돌아오십시오. 이제 당신은 이 길고 고통스러운 여정을 통해 인생에서 가장 경이롭고도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굳이 타인에 대한 집착과 생각들로 매 순간을 가득 채우지 않더라도 당신은 오롯이 당신 자신과 함께 평온하게 머물 수 있다는 진실 말입니다. 타인의 인정이나 사랑, 사회적인 가면이 없어도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만으로 이미 완벽하게 가치 있고 단단한 진짜 자아가 당신 내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융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주려 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남들에게 무의식적으로 빼앗겼던 에너지를 온전히 거두어들였을 때 비로소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내면의 보물, 단 한 번도 훼손된 적 없는 진정한 당신의 본성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억지로 타인의 마음을 알아내려 애쓰는 통제욕을 내려놓고 당신 자신의 존재가 품고 있는 경이로운 신비로움 속에 가만히 머물러 보십시오. 음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굳게 믿어왔던 감정의 대부분이 사실은 내면의 결핍과 끔찍한 공허함을 타인을 통해 채우려는 무의식적인 강요와 폭력에 불과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병적으로 집착하고 통제하려 들 때 그것은 성숙하고 독립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저 상대로부터 내 존재 가치를 증명받기 위한 절박한 몸부림일 뿐입니다. 과거의 나는 철저히 가면을 쓴 채 살아왔습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내 존재 가치를 찾으려 발버둥쳤죠. 우리는 스스로 채우는 법을 알지 못한 채 내면의 깊은 공허함을 누군가 다른 사람이 채워주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칼 융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그저 맹목적인 의존이며 내 안의 결핍을 타인에게 투사하는 것일 뿐입니다. 진정한 나 자신이 되기 위한 고통스러운 내면의 작업을 회피한 채 바깥에서 온전함을 찾으려는 영혼의 착각인 셈이죠. 융이 말하는 진짜 사랑, 즉 개성화의 험난한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가능해지는 그 성숙한 사랑은 다릅니다. 진짜 사랑은 끊임없이 상대방에게 집착하거나 통제하려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면의 충만함에서 비롯되기에 상대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너그럽게 품어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집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은 우리에게 누군가를 우주의 중심에 두고 끊임없이 집착하는 것만이 진짜 사랑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거짓된 자아에 갇혀 내 머릿속을 차지한 집착의 크기를 사랑의 크기라고 착각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된 자아에 이끌려 타인에게 매달리다 보면 결국 남는 것은 지독한 탈진과 극심한 불안,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듯한 텅 빈 마음뿐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에너지를 바깥으로 쏟아부으며 그것을 사랑이라 굳게 믿었으니까요. 이제 당신과 내가 함께 이 낡은 믿음에 대해 진지하게 질문해 볼 시간입니다. 누군가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 정말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저 내면의 결핍에서 비롯된 두려움과 통제욕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내면의 그림자를 마주해야 하는 진짜 숙제를 회피하기 위한 발버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참으로 뼈아픈 질문입니다. 평생 타인을 향한 강박적인 집착이 곧 사랑의 증거라고 믿어왔다면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사랑 그 자체를 잃어버릴 것 같은 끔찍한 공포가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차갑고 무심한 사람으로 전락할 것만 같죠. 하지만 융은 그 반대가 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가 내 빈 곳을 채워주기를 바라는 절박한 기대를 거둬들이고 스스로의 온전함을 회복할 때 비로소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역설적이게도 진정한 연결을 원한다면 꽉 쥔 두 손을 놓아야만 합니다. 스스로를 채운다는 것은 완벽해지거나 모든 상처가 단숨에 치유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면 뒤에 숨어있던 진짜 내 모습과 대면하고 잃어버렸던 나의 내면 세계와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안의 자원이 충분히 풍요로워지면 더 이상 바깥으로 시선을 돌려 타인에게 무언가를 구걸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개성화의 과정이며 무의식의 부름에 응답하여 진정한 나로 깨어나는 여정입니다. 융은 평생에 걸쳐 우리에게 이 진실을 일깨워주려 했습니다. 나 자신을 건너뛰고서는 타인과 결코 닿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진실된 관계를 원한다면 반드시 먼저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내고 내면의 잔을 스스로 채우는 고독한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게 내면이 단단하게 뿌리내리면 누군가에게 강박적으로 매달릴 필요가 없어집니다. 함께 있을 때는 온전히 그 순간을 누리고 떨어져 있을 때는 편안한 마음으로 상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 결코 사랑하지 말라거나 차갑게 돌아서라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상처받은 거짓자아가 아닌 온전하게 회복된 참자아의 자리에서 상대를 보듬어 주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내면의 텅 빈 공허함과 결핍에서 비롯된 사랑은 모든 것을 숨막힐 듯 절박하게 만듭니다. 상대방이 아파하면 내가 견딜 수 없이 불안해지기에 기어코 그 고통을 고쳐놓으려 안달해내죠. 상대의 선택이 내 자존감에 직결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의 삶마저 통제하려 듭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불안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절박함이 타인을 향한 병적인 집착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살기 위해 그 사람이 너무나도 필요하니까요.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상대를 감시하고 완벽하게 파악해야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융은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당신은 결코 타인에게서 그 갈증을 채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나쁜 사람이거나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토록 미친 듯이 찾아 헤매는 그 온전함은 오직 당신의 내면 깊은 곳, 바로 당신 자신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에게 내 공허를 채워달라고 애원하는 대신 무의식의 그림자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스스로 잃어버린 에너지를 되찾는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집착이 사실은 나 자신을 향한 무의식의 구조 요청이었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가장 뼈아프고도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솔직히 말해, 나 자신의 끔찍한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보다 타인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편이 훨씬 쉽습니다. 내 영혼의 밑바닥에 자리한 서늘한 공허를 온몸으로 견뎌내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매달려 그 구멍을 메워달라고 떼를 쓰는 것이 더 편안하니까요. 누군가에게 의존하며 거짓된 자아로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나 자신으로 독립하는 과정보다 훨씬 덜 고통스럽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면의 어둠을 통과하여 진정한 나로 나아가는 게
오직 이 길만이 우리를 진정한 자유와 관계로 이끌어줍니다. 융은 인생의 후반부가 바로 이 위대한 내면 작업을 위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밖으로 향했던 시선을 거두고 깊은 내면으로 방향을 틀어 인생 전반부 동안 철저히 버려지고 외면당했던 내 안의 조각들을 주워 담는 시간인 것입니다. 오랫동안 타인의 기대에 맞추어 가족이나 연인, 사회의 시선만을 의식하며 살아온 사람일수록 이 전환은 마치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듯한 크나큰 위기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잃어버린 나를 찾으라는 무의식의 강력한 초대장입니다. 이 과정은 이기적인 고립이 아니라 균형을 찾는 여정입니다. 남에게 쏟아부었던 그 애틋한 관심을 이제는 상처받은 내 안의 아이에게 돌려주어야 할 때입니다. 칼 융은 내가 오랫동안 진리라고 믿어왔던 그 모든 헌신과 희생의 껍데기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는 아주 단호하게 말했죠. 내 안에 없는 것을 결코 남에게 내어줄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내 자신과 온전히 함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타인에게 진정한 존재감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건네는 사랑은 결국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고 내 안의 어둠과 상처를 외면하면서 타인을 품는다는 것은 지독한 기만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이 지점에서 잠시 멈춰서 함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까요? 타인에게만 쏟아부었던 그 지독한 관심과 에너지를 이제는 나 자신에게로 온전히 돌려야 할 때입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떤지, 내가 진짜로 갈망하는 것은 무엇인지, 혹시 두려워서 무의식적으로 피하고 있는 상처는 없는지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융이 말한 진정한 자아는 바깥 세상에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어떤 그럴듯한 포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내면의 깊은 어둠 속에서 내가 나를 온전히 바라봐 주기를 묵묵히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 고요한 본질입니다. 당신과 내가 평생을 바쳐 밖에서 미친 듯이 찾아 헤매던 그 구원과 온전함은 언제나 우리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웅크린 채 숨쉬고 있었습니다. 내가 뼈저리게 깨달은 진실은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는 내면의 완전함은 결코 타인의 온기나 위로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나 자신의 가장 깊고 어두운 심연과 맞닿을 때만 비로소 피어납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이 온통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시선으로 꽉 차 있다면 그 깊은 곳으로 내려갈 통로는 영영 닫혀버리고 맙니다. 침묵의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선을 밖이 아닌 안으로 돌려 한 번도 마주한 적 없던 진짜 나와 독대할 용기를 내야 합니다. 처음으로 가면을 벗고 나 자신과 마주하는 순간은 두렵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평생 연기해온 그 착한 아이, 희생적인 연인, 완벽한 부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어 덕지덕지 붙여놓은 그 모든 가짜 껍데기를 벗겨내고 나면 그 밑에는 훨씬 더 날 것 그대로의 진짜가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림은 이것을 진정한 자아라고 불렀고 이 자아를 찾아내어 관계를 맺고 그 본질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믿었습니다. 남들의 시선을 관리하고 그들의 마음을 지레짐작하느라 내 모든 정신적 에너지를 탕진하는 한 나는 결코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가끔은 이기적이라는 날선 비난이 쏟아질지라도 남을 향했던 그 치열한 시선을 거두어 나 자신을 온전히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갉아먹던 헛된 에너지를 거두어 내 안에 상처받은 자아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삶의 무게 중심이 서서히 이동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발밑이 단단해지고 관계 속에서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도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동시에 뼈아픈 진실 하나가
선명하게 드러나죠. 어떤 관계가 진짜 건강한 관계였는지, 그리고 어떤 관계가 오직 나 혼자 모든 것을 퍼주고 희생했기에 겨우 유지되었던 껍데기였는지가 적나라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온전한 한 사람으로 서는 것을 기뻐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 내가 영원히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그들에게만 집중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내면의 빛을 찾기 시작할 때 나를 착취하던 관계들은 산산조각나고 맙니다. 그들은 내가 다시 자신들에게 집중하지 않는다고 분노하며 교묘한 죄책감을 자극해 나를 과거의 캄캄한 패턴 속으로 억지로 끌어내리려 할 것입니다. 융은 이 잔인한 과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나 자신이 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군가를 잃어버리는 일이며, 거짓된 희생 위에 쌓아 올려진 관계는 나의 온전한 회복을 결코 견뎌낼 수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거짓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내 영혼을 조각난 채로 방치한다면 나는 영원히 나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더 작아지고 더 굽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내 삶에서 끊어내는 일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깊은 애도를 동반합니다. 그것은 단지 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감당하지 못할 관계들을 상실하는 슬픔만이 아닙니다. 타인에게 끊임없이 집중하는 것만이 유일한 사랑의 방식이라고 믿었던, 길을 잃고 방황하던 과거의 가짜 자아를 장내 치르는 통절한 슬픔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들의 입맛에 완벽하게 맞추어주면 언젠가 그들도 내 텅 빈 마음을 채워줄 거라는 그 지독하고 헛된 환상과의 쓰라린 작별입니다. 그 깊은 상실감에는 충분히 아파하고 무너질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당신을 다시 과거의 감박적인 그림자 속으로 끌고 들어가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지금 낡은 허물을 벗고 진짜 나로 태어나는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 서 있는 중이니까요. 상실 없이 얻어지는 진실은 없습니다. 잃어버린 것들 너머에서 당신은 마침내 나 자신을 되찾고 오롯이 내 호흡대로 살아가는 삶을 거머쥐게 될 것입니다. 결핍과 두려움, 투사와 환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진실의 뿌리를 내린 단단한 관계를 얻게 될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에 목을 매던 끔찍한 불안과 갈증으로부터의 완벽한 해방입니다. 이 자유를 움켜쥐기 위해서는 나를 통제하려던 사람들을 기꺼이 실망시킬 수 있는 독한 용기와 고독을 견뎌내는 침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타인에 대한 강박적인 집착과 원망으로 필사적으로 외면해왔던 내 안의 곪은 감정들을 이제는 맨몸으로 온전히 겪어내야만 합니다. 융은 이 모든 고통스러운 직면이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타인이 강요한 삶을 살며 서서히 죽어가는 것보다 기꺼이 그들을 실망시키고서라도 내 삶의 주권을 되찾는 것이 훨씬 더 찬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어둠이 깊게 깔린 이 고요한 시간 속에서 당신과 내가 드디어 움켜쥐게 될 그 자유의 감각을 천천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나를 괴롭히던 누군가의 얼굴이 더 이상 떠오르지 않는 상쾌함을 말입니다. 하루를 보내며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전전긍긍하는 대신 오직 내 감각과 호흡에만 깊이 몰입하는 하루는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일까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다음 대답을 검열하는 대신 그 순간의 공기에 온전히 젖어드는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남들의 기대나 시선 따위는 가볍게 무시하고 오직 내 심장이 원하는 대로 결정 내리는 삶. 밤에 잠자리에 누웠을 때 타인을 향한 지독한 미움이나 후회로 밤을 지새우는 대신 그저 고요한 나 자신과 나란히 누워 휴식하는 밤. 이것이 바로 융이 그토록 가리켰던 진정한 해방의 상태입니다. 타인이라는 거대한 유령으로부터 시선을 거두어 내면의 중심을 향해 발걸음을 돌릴 때 이 찬란한 자유는 마침내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모든 위대한 깨어남의 여정은 바로 오늘 밤. 밖으로 흩어지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다시 내 안으로
조심스럽게 방향을 트는 이 작은 선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내면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흔들릴 때마다 다시 고개를 돌려 나라는 존재의 유일한 안식처로 돌아오십시오. 피투성이가 된 진짜 삶은 바로 그곳에서 유동치고 있으며 우리가 그토록 목말라 하던 자유 역시 그곳에만 숨쉬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저 눈을 감고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채 깊은 휴식을 취하십시오. 누군가의 속마음을 파헤치려던 그 피곤한 시도들을 단호히 멈추고 그저 당신이라는 경이로운 존재 자체가 뿜어내는 온기에 가만히 머물러 보세요. 스스로를 선택하는 이 외롭고도 위대한 작업을 당신은 이미 훌륭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그저 이곳에 존재하십시오. 밤이 점점 더 깊은 심연 속으로 가라앉는 이 시간. 우리 함께 융이 깨달았던 가장 아름다운 비밀 하나를 나누어 볼까요? 타인에게 쏟아붓던 그 피말리는 에너지를 마침내 나 자신에게로 온전히 거두어 드렸을 때 당신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경이로운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태초부터 이미 완벽하게 충분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온전해지기 위해 타인의 값싼 인정이나 이해 따위는 애초에 필요하지 않았으며 당신이 찾아 헤매던 그 둥근 빛은 언제나 당신 내면에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 떠리를 틀고 있는 그 진정한 자아는 누군가가 곁에 있어야만 비로소 완성되는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억지로 타인에게 나를 맞추며 연결되어 있다는 착각을 느낄 필요도 없고 살아남기 위해 남의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 자아는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하며 언제나 결핍 없는 상태로 존재해왔습니다. 타인을 향해 끊임없이 돌아가던 머릿속의 시끄러운 소음들이 마침내 고요히 가라앉을 때 당신은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 장엄한 온전함을 몸으로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은 관념이 아니라 내 호흡을 타고 흐르는 생생하고도 묵직한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눈물을 삼키며 나 자신을 선택해온 그 모든 처절한 연습들이 결국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입니다. 누구의 온기도 필요 없는 완전한 나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말입니다. 바로 그 단단하고 깊은 온전함 위에 섰을 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관계는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합니다. 더 이상 내 텅 빈 구멍을 메워달라고 타인에게 매달리며 구걸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외박한 집착이 아니라 내면에서 차고 넘치는 풍요로움과 진정한 다정함으로 누군가를 대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거대한 에너지의 변화를 본능적으로 알아차립니다. 당신이 타인을 투사하고 조종하는 대신 충만한 상태로 그들 곁에 머무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타인에게 덜 매달리고 집착을 내려놓을수록 역설적이게도 가장 진실된 관계가 마침내 시작되는 것입니다. 타인을 향한 내 지독한 투사와 결핍의 굴레를 벗어던질 때 비로소 주변 사람들도 진짜 내 모습에 호기심을 갖고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나의 숨막히는 집착이나 감정적 요구를 견뎌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투사된 환상이 아니라 충분히 온전해진 진짜 나침반을 찾은 있는 그대로의 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설령 내가 끊임없이 쏟아붓던 관심이 사라졌을 때 몇몇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간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제 나에게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단단한 나 자신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통해 그토록 절박하게 구하려 했던 그 온전함이 사실은 처음부터 내 안에 고스란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경이로운 사실을 마침내 깨달았으니까 이것이 바로 융이 그 짙은 어둠 속을 헤매는 우리에게 찾아주려 했던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하다는 것, 언제나 충분한 존재였다는 그 깊은 진실 말입니다. 바깥으로만 떠돌던 그 모든 시간들은 그저 내가 이미 온전하다는 단순한 진실을 피하기 위한
기나긴 우회로였을 뿐입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도 이 진실이 조용히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도 당신은 이미 눈부시게 충분합니다. 타인의 마음을 분석하려 애쓰거나 세상의 시선에 맞춰 내 모습을 꾸며내려는 그 모든 무의미한 방어 기제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내면 깊은 곳에서 단단하게 뭉쳐있던 무언가가 부드럽게 풀려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목을 조여오던 불안감이 서서히 흩어지고 머릿속을 맴돌던 끔찍한 강박의 고리들도 마침내 고요해집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으려 애원하던 그 처절한 발버둥이 끝난 자리에 비로소 깊은 평화가 찾아옵니다. 나는 더 이상 결핍된 존재가 아니며 내 안에는 더 이상 채워야 할 구멍이 없습니다. 나는 이곳에 존재하며 온전하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이 무너지는 듯한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융이 우리에게 무의식의 언어를 통해 보여주려 했던 찬란한 진실입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타인의 인정 속에서, 그리고 타인을 향한 미친 듯한 집착 속에서 찾아 헤매던 그 보물은 언제나 내면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낡은 가면을 벗어던지고 당신의 진짜 집으로 돌아오는 경이로운 여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를 옥죄던 거짓 자아에서 깨어나 진정한 나 자신과 마주하는 이 순간, 세상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텅 빈 나를 숨기려 발버둥 치던 과거의 나는 죽고 마침내 진짜 내가 온전히 서 있습니다. 한때 저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제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누군가를 향한 강박 없이도 그를 온전히 아낄 수 있다는 것을요. 왜 영혼을 갉아먹지 않고도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의 어둠과 마주하기 싫어 타인에게 도피하는 수단으로 쓰지 않는 것. 그것이 성숙한 사랑입니다. 칼 융이 말한 진정한 내면 작업이 바로 이것이죠. 타인에게 쏟아붓던 에너지를 거두어들여 내 안에 텅 빈 집으로 주의를 돌리는 일 말입니다. 오늘 나와 당신이 이 여정을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물론 이 작업이 하루아침에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평생을 나 자신을 버리고 남에게 맞춰온 트라우마의 패턴은 너무나 깊게 뿌리 박혀 있으니까요. 우리는 또다시 누군가에 대한 생각의 늪에 빠져 과거의 패턴을 반복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습니다. 완벽해지려는 것이 아니니까요. 핵심은 내 무의식의 그림자로 빠져드는 순간을 직관으로 알아차리고 인내심을 갖고 다시 나의 중심으로 방향을 트는 것입니다. 알아차릴 때마다 우리는 내면의 새로운 길을 다지고 있는 셈입니다. 마음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과정이죠. 타인의 생각 속에 길을 잃는 대신 나 자신의 상처와 함께 머무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새로운 길은 과거의 낡은 자아보다 훨씬 더 강해질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의식적으로 애쓰지 않아도 내면으로 방향을 돌리는 일이 아주 자연스러워집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죠. 타인에 대한 감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저 온전히 내 삶의 현재에 머무르며 하루를 보내고 있는 내 모습을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입니다. 타인을 아예 생각하지 않는 완벽한 단절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기 위해 끊임없이 남의 눈치를 보고 파악하려 했던 그 절박함, 그 강박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칼융은 과거의 낡은 패턴으로 무너져 내릴 때조차 스스로에게 다정해지라고 조언할 것입니다. 우리 깊은 곳에 자리한 트라우마와 무의식의 궤도를 수정하는 일은 오랜 시간과 반복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실패에 좌절하는 대신 작은 승리들을 축하해 봅시다. 다른 사람에게 던져두었던 투사를 거두어들여 나 자신에게로 시선을 돌리는 매 순간이 바로 승리입니다. 끊임없이 생각에 잠식되는 것을 알아차리고 현재에 머무르기로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성장합니다. 타인에 대한 집착으로 내 감정을 회피하는 대신
내 안의 공허함과 기꺼이 마주 앉을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 작지만 치열한 선택의 순간들은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와 세상을 맺는 방식 자체를 뒤바꾸는 진짜 변형을 이끌어냅니다. 그저 관계가 조금 편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가짜 자아를 벗어던지고 잃어버렸던 진짜 나를 되찾는 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어둠 속을 기꺼이 걸어갈 충분한 이유가 되어줄 것입니다. 단지 내 안의 끝없는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불안은 잦아들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죠. 비로소 나만의 진짜 삶을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평생 사회의 기대와 타인의 시선에 얽매여 잃어버렸던 내 경험 속에 온전히 머물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좌우되지 않는 나만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가는 과정 말입니다.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쓰던 무거운 가면을 벗어던지고 칼융이 말했던 그 개성화의 길, 즉 진짜 내 모습이 되는 길을 걷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향해 있던 지독한 신경의 촉각들을 걷어들여야만 했어요. 내 안의 어둠과 투사를 직면하고 시선의 초점을 바로 내면으로 돌려놓는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나 자신을 선택하는 일이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반복해야 했죠. 오늘 밤의 고요한 휴식도 그 길고 험난한 과정의 일부입니다. 타인에 대한 생각들이 피어오르게 두었다가 다시 흘려보내고, 오직 나의 숨결과 나의 몸, 지금 여기 존재하는 나의 실제로 온 신경을 되돌리는 이 연습은 기적 같습니다. 끊임없이 남을 의식하던 피곤한 굴레에서 벗어나 무의식의 지혜가 새롭게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도록 내면을 재구성하는 이 밤의 시간들을 이제는 온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칼 융은 무의식이 놀랍도록 지혜롭다고 믿었습니다. 그 깊고 어두운 내면의 바다가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미 알고 있으며, 심지어 깊은 잠에 빠져있는 동안에도 상처를 치유하고 내적 성장을 향해 쉬지 않고 움직인다는 사실을 말이죠. 저 역시 그 치유의 과정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직면의 시간들이 결국 단단한 뿌리를 내릴 거라는 사실을요.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어쩌면 무언가 조금 달라졌다는 걸 느낄지도 모릅니다. 눈을 뜨자마자 누군가의 안색이나 연락을 살피는 대신 오롯이 나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낯선 아침을 맞이할 수도 있겠죠. 타인을 향한 강박적인 집착과 투사가 조금은 느슨해진 것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당장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서 덜컥 겁이 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원래 요란한 소리를 내며 찾아오지 않으니까요. 수면 아래에서 조용하고 끈질기게 진행되다가 몇 달 뒤 뒤돌아보았을 때 비로소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 우리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져봅시다.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내 안에 존재했던 그 온전함을 그저 다시 기억해내는 과정일 뿐이라는 융의 깨달음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말입니다. 나는 이미 그 자체로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존재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매달리고 끊임없이 그들을 의식할 필요가 애초에 없었던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그저 그 진실을 가리고 있던 두꺼운 장애물들을 하나씩 치워내는 것뿐이었어요. 온전함이 외부의 사랑이나 인정에서 온다고 믿었던 오랜 착각, 사회가 주입한 거짓된 자아, 그리고 상처받은 관계의 습관들 말입니다. 타인에게 쏟아부었던 그 막대한 정신적 에너지를 거두어들이자 내 깊은 곳에 웅크리고 있던 직관과 본연의 온전함이 자연스럽게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늘 내 안에 있었지만 남들 생각에 빠져 길을 잃은 탓에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거죠. 이제 나는 잃어버렸던 진짜 나의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 나는 그 누구의 마음도 해독하려 애쓰지 않을 작정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통제하려는 헛된 시도도 모두 내려놓고 그저 상처 입고 너덜너덜해진 모습 그대로, 하지만 동시에 완벽히 온전한 상태로 이곳에 머물며 깊이 쉴 것입니다. 나의 안녕은 결코 그들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나는 괜찮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평온함은 오직 나와 함께 머물고 내 그림자를 껴안으며 나 자신을 선택하려는 나의 의지에서 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에게서 나에게로 고개를 돌리는 이 뼈아픈 용기를 칼용이라면 분명 따뜻하게 지켜보며 인정해 주었을 겁니다. 어둠 속에서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이 지독하게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작업이 얼마나 무겁고 또 위대한 일인지 칼용은 분명 깊은 경의를 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제 자신에게 또 당신에게 속삭이는 이 말을 그 역시 똑같이 전했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괜찮아질 거라고, 아니 그 이상으로 충만해질 거라고 말이죠.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써왔던 가짜 얼굴을 찢어버리고 타인에게 향했던 집착의 끈을 놓는 순간 비로소 평생토록 찾아 헤매던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나를 떠난 그 사람에게도 날 배신한 세상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 상처투성이지만 언제나 온전했고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난 적 없던 진짜 내 안에 숨쉬고 있었죠. 오늘 밤은 바로 그 변함없는 진실의 품에 안겨 깊은 잠에 빠져들려 합니다. 나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혹은 알량한 애정을 구걸하기 위해 남을 끊임없이 의식하던 피를 말리는 일은 이제 끝났습니다. 나는 그저 이렇게 숨을 쉬고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눈부시게 충분한 사람입니다. 융이 평생을 바쳐 사람들에게 깨우쳐주려 했던 그 눈부신 진실을 숱한 상실과 배신을 겪고 바닥까지 떨어졌던 내가 이제야 온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저 내 안에 고요히 머물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지독한 외로움이나 텅 빈 공허함이 아닙니다. 비로소 길을 찾은 영혼이 진짜 집으로 돌아오는 눈물겨운 안식입니다. 스스로를 되찾아가는 이 귀한의 여정이 당신에게도 작은 불빛이 되었다면 그 소중한 깨달음을 우리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고통스럽고도 아름다운 여정을 굳이 소리내어 고백하는 건 저 자신을 위로하거나 내세우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의 무거운 기대에 짓눌리고 믿었던 관계의 배신에 찢겨 자신마저 잃어버린 채 지독한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융이 말한 그 깊은 심연을 지나 다시 진짜 나를 찾을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알량한 애정을 구걸하는 헛된 짓을 멈추고 내면의 단단한 온전함에 뿌리를 내리며 거짓된 자아를 부수고 본연의 모습으로 다시 피어나는 이 치열한 직관의 여정에 계속 동행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이곳을 찾아가 주세요. 매주 저는 제가 걸어온 이 깨어남의 아픈 기록들을 당신을 위해 묵묵히 남겨둘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 어떤 벅찬 결심이나 내일에 대한 걱정도 모두 허공에 날려보내시길 바랍니다. 그저 무거운 어깨를 누이고 심연의 고요함 속에서 달게 주무세요. 지금 당신이 웅크리고 있는 그 자리,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만 같은 그 막막한 순간조차도 사실은 당신이 깨어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가장 완벽한 위치입니다. 당신은 억지로 누군가의 기준에 맞출 필요 없이 언제나 그랬듯 이미 눈부시게 충분한 사람입니다. 부디 오늘 밤은 참된 평안 속에 온전한 나 자신과 마주하며 푹 쉬시기를 바랍니다.